나의 체중 감량 여정은 어느 잔잔한 일요일 아침에 시작됐다. 체중계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과거에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난 경험이 있던 나에게는 이번에도 큰 도전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기로 마음먹고 체중 감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섣부른 다이어트 방법보다는 지속 가능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꾸준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기로 했다. 아침밥을 먹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얻게 되고 폭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나는 수분 섭취량을 늘리기로 했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대사 활동을 돕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좀처럼 실천하지 않던 습관이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기로 결심하고 물병을 항상 옆에 두었다.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간식을 모두 끊는 대신 건강한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초콜릿과 칩 같은 군것질을 즐겼지만 이제는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을 간식으로 준비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당과 지방의 섭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나의 식습관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기로 했다. 외식은 이미 조리된 음식이라 칼로리나 영양소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점차적으로 나만의 저당 레시피를 개발하면서 나는 음식 준비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일상 내 포함시키기로 했다. 체중 감량에 있어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지만 늘 운동이 무섭게 느껴졌다. 그래서 시작은 가볍게 산책으로 했고 점차 요가와 간단한 홈트레이닝을 추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 후 느껴지는 상쾌함이 좋았고 이제는 운동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여섯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확보했다. 체중 감량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피로 신호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최소한의 7시간은 꼭 자야 했고 이는 다음 날의 컨디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곱 번째 방법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끔은 계획을 어기는 날이 오더라도 자책하기보다는 다시 원래의 계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다. 여덟 번째로 나의 목표를 작고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게 되면 큰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1kg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목표를 확대해 나갔다. 아홉 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가끔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영양사나 운동 코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개인에게 맞는 조언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마지막 열 번째 방법은 잠시 멈추고 내 몸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체중 감량의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건강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는 나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기로 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단순히 체중을 감량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배웠다. 이제는 체중계의 숫자보다는 내 몸이 주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건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불면증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일과 사회생활에서의 긴장,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시도 끝에 불면증을 극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지수 씨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늘어나는 업무와 사회적 책임감에 눌려 몇 년간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온갖 수면제를 먹어보고 아로마 테라피도 시도해 보았지만 잠을 이루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 씨는 불면증을 극복한 한 고등학교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일정한 수면 루틴을 정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수 씨는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수 씨는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그 시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줄이고 독서를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의 조명을 따뜻한 색상의 조명으로 바꾸고 침실에는 침대와 필요한 가구 이외의 물건들은 최소화하여 수면 환경을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고르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침실 온도는 쾌적한 범위로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상과 호흡 기술을 익히면서 수면 전에 심신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명상에 집중하면서 일상에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평온을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호흡 운동 또한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씨는 식사와 운동 습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했습니다. 아침마다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의 리듬을 맞추고 활력을 얻었습니다. 여러 시도를 병행하면서 지수 씨는 점점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면서 업무 효율도 높아졌고 하루하루가 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지수 씨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다른 이들에게 지수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또한 각자의 몸과 마음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고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이 이야기는 불면증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수면 역시 우리의 노력에 따라 조금씩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회사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나는 문득 내 체력이 많이 떨어졌음을 깨달았다.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 모두 지쳐 있었고 이 상태로는 길게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목표는 꾸준함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처럼 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일주일에 최소 3일은 꼭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내가 세운 목표를 되새기며 운동복을 입고 매트를 깔았다.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유튜브에서 찾은 10분짜리 조깅 영상을 따라했다.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나면서 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 며칠은 몸이 뻐근했지만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집에 있는 덤벨을 사용해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했다.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등 기본적인 동작들을 중심으로 몸의 근육을 자극했다. 홈 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점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날에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했고 저녁에 퇴근 후 운동하는 날에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었다. 트레이닝 앱을 사용해 내 신체 변화를 기록하면서 점점 늘어가는 체력과 함께 자신감도 커져갔다. 몇 개월이 지나자 거울 속에 나는 한결 밝고 건강해 보였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더 활기찬 태도로 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내 삶의 질이 확연히 개선되었다. 체력이 좋아지면서 평소에도 덜 피곤해졌고 스트레스 관리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홈 트레이닝을 통해 체력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책임도 배우게 된 셈이다. 나의 홈 트레이닝 경험담을 통해 여러분도 집에서 충분히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가 삶의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더 쉽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라.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 미나라는 여성은 늘 몸이 뻐근하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사무실 책상에 앉아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운동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어느 날 그녀는 친구 수진에게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10분을 투자하여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왔고 그로 인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미나는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동작들은 낯설고 조금은 어색했지만 몇 주 지나자 몸의 느낌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던 몸은 어느새 가벼워졌고 아침마다 느끼던 뻐근함은 놀랍게도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관절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통증을 줄어들며 매일의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풀어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은 미나가 마주한 만성 피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칭은 일종의 명상과도 같다고 그녀는 느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처럼 몸과 마음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운동과는 다르게 스트레칭이 주는 심리적 평온함과 만족감을 즐겼습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칭은 작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미나는 회사 내에 작은 스트레칭 운동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료들과 함께 10분간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생산성이 오르고 직원들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나는 스트레칭에 더욱 열중하게 되었고 그녀는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을 배워나가면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개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미나는 건강 컨설턴트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고만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주는 엄청난 영향을 이해하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한 운동 그 이상입니다.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루의 시작이 활기찬 것으로 변모시키는 마법의 열쇠와 같습니다. 미나의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